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잘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그 8시 5분까지만 조금 더 사람들 기다려보고 제가 링크를 늦게 올려드려서 그리고 5분 되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5분이 돼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부터 하자면 전기전자공학부 21학번 이동규이고요.
네, 다음 학기에 군대를 가서 되게 시간이 많은 관계로 세미나에 조금 많이 시간을 투자해봤습니다. 참가자가 그 5명인데, 저가 2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3분이 들어오신 거죠. 그 막 소리가 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네. 재윤님 답장 감사드립니다. 수영님도 감사합니다. 저 말고 저랑 이름이 똑같은 동규님도 계신데 여기 참석해주신 3분은 제가 감사의 의미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3분 중에 조금 시언어를 자신이 어느 정도로 하는지 채팅으로 한 번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할 게 조금 되게 초보자들 전용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은 배웠는데 응용을 잘 못합니다. 수업은 들었는데 약간 문제 푼 경험은 별로 없는 상황인가요? 열혈시 앞부분 발만 덤벼봤습니다. 오, 네, 그러면 약간 개념은 배웠는데 스스로도 조금씩은 해봤는데 이제 막 엄청 많이 시간을 투자해보지는 못한 경우이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세미나가 그 초보자들 전용으로 만든 세미나여서 되게 쉽게 쉽게 쉬운 내용들을 많이 담았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진짜 고수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말했다시피 이제 초보자들 전용으로 만든 세미나다 보니까 쉬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강의 자료에 보면 여기 어드밴스드 막 이렇게 제가 써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초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 페이지는 아예 건너뛰어도 되도록 이런 제목을 추가했거든요. 보면은 네,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네, 이런 거 그냥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예 몰라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막 강의 자료 있다고 이런 거 이해 못했다고 멘탈 나가실 게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째끼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수업을 조금 시작해보자면 목차가 대충 네, 기본을 알려드리고 변수와 자료형이 뭔지 소개해드리고 연산자, 시언어 연산자들에는 무엇이 있나 이런 거랑 간단한 연습 문제,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질의응답을 먼저 하고 조금 내용들을 다듬은 다음에 연습 문제를 들어갈 거고 숙제는 없습니다. 네, 이게 첫 주차라서 딱히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해서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는 없고요. 그냥 연습 문제를 조금 저랑 같이 풀어보시던가 아니면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할 때 질문을 많이 해야지 실력이 는다는 주의여서 이게 질의응답에 되게 개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 채팅을 올려주시고 아니면 조금 부끄럽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카톡으로 전혀 민폐가 아니니까 다 문자 주시면은 최대한 시간 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카톡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까는 방법을 블로그로 올려드렸는데 혹시 다 깔으셨나요? 오, 동기님, 재윤, 뭐 세 분 다 깔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도 해보셨어요? 막 C 파일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하는 조금 가지고 놀아봤다 아니면 프로그램만 깔고 건들지 않았다. 자꾸 채팅 치게 시켜서 죄송합니다. 오, 앞부분 내용 따라서 살짝 해보고 놀 정도의 실력이 아니다. 네, 그러면 까신 걸로 네, C 파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혹시 막 이거 녹강 보시는 분들 중에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컴퓨터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저는 바탕화면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는데 이걸 실행을 하면 네, 막 이런 화면이 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파일들이고 새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 눌러서 맨 위에 빈 프로젝트 이걸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을 내 맘대로 하면 됩니다. 뭐 그냥 오늘 날짜를 하면은 이거 슬래시 때문에 안 되네요. 저도 이거 처음 할 때 막 되게 메뉴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잘못 누르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냥 하던 것만 하면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면 소스 파일을 우클릭을 한 다음에 맨 위에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추가 새 항목 눌러서 네, 여기 C++ 파일 이런 거를 그냥 추가하면 여기 막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네, 제 PPT 보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막 프로젝트 만들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아예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뭐 체크박스 표시를 잘못한 경우여가지고 그 경우에는 아예 삭제했다가 다시 까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처음 깔 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강의자료로 돌아가자면 제가 줌으로 수업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수업의 질이 많이 낮을 수도 있는데 진짜
조금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코딩은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조금 기본적인 걸 먼저 배우려고 하는데 막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컴파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컴파일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가 C 언어로 쓴 거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꾸는 이 역할을 컴파일러가 하는 거예요. 아, 글씨가 참 악필이네요. 네, 이것도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자면 한국인이랑 일본인이 소통을 할 때 각자 자기 나라 말밖에 못하면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파파고를 쓰던가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쓰던가 해서 중간에 이제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얘는 둘 다 할 수 있는, 두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C 언어에서 보면 컴파일러입니다. 네, 사람은 C 언어만 할 수 있고 컴퓨터는 기계어만 이해할 수 있는데 컴파일러가 이제 C 언어를 기계어로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저희가 C 언어로 코드를 올리면 컴파일러가 그걸 해석을 해서 컴퓨터에게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막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친구들한테 아는 척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가장 먼저 C 언어를 배우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인데 네. 일단 살짝 주입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코드를 일단 보고 해석을 하자면 1번 줄 여기 include studio h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studio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studio h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tudio h라는 게 막 각종 기본적인 뭐 어떤 함수들을 조금 포함한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는 또 뭐냐면 약간 사기인 게 이거를 제가 이걸 추가하면 여기 안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들을 그냥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printf라는 것도 있고 scanf라는 함수들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include 시켜줘야지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include 이거는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내가 코드에 쓰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냥 이거를 이 코드를 한 줄 써야지 내가 printf 뭐 다른 함수들을 쓸 수 있고요.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그냥 이게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t라는 거는 출력 형태 이제 main이라는 함수에서 뭔가를 출력할 건데 그 출력하는 형태가 정수다. 정수가 이제 영어로 인티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수 형태의 어떤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공백, 아무것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입력 형태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미적분학에서 보면은 막 이변수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f를 함수 이름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변수, 그러니까 이 C 언어에서 보면 이게 입력 형태거든요. 이 함수 안에 어떤 친구들을 쓸 건지, 네, 그런 거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진짜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살짝 다 배우셨다고 했으니까, 네,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출력 형태가 int, 입력 형태가 void라는 메인 함수. 네. 그리고 printf, 이 친구를 배우려고 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printf는 여기 따옴표 있잖아요.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이제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에 여기 보이시는 헬로 월드, 이 문장이 출력되고요. 그리고 이거 원화 n 이렇게 써 있는 거가 보통 역슬래시라고 하는데 노트북에 따라서 역슬래시가 아니라 원화 이렇게 적혀 있는 컴퓨터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엔터 위에 있는 키보드고 이거는 줄바꿈 문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줄바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 역슬래시 n 이것 때문에 발생한 출력입니다. 그리고 리턴형, 얘는 사실 저는 안 쓰거든요. 저는 이 코드를 안 쓰는데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근데 사실 왜 쓰냐면 이걸 쓰면 함수가 종료됐다 이거 하나를 되게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저거의 의미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출력 형태가 in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함수를 실행시켜서 어떤 결과물을 돌려줄 건데, 그 리턴을 시킬 건데 0이라는 값을 리턴을 시키는, 그러니까 출력 형태가 정수라고 했는데 네, 여기 정수를 출력했다.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된다는 점. 항상 저도 초보일 때 보면은 항상 에러가 발생하면 뭐 스튜디오 H에서 오타가 났던가 아니면 프린트 F가 아니라 그냥 프린트라고 쳤던가 이 따옴표를 안 쳤던가 항상 세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보면은 아 이걸 왜 이래야 되지 싶은데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은 조금 쉬운 언어니까 네, 다소 주입식이더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린트 F 함수 사용 예시인데 이건 똑같이 이런 라이브러리를 코드에 포함시켜 주겠다 이걸 쓴 거고요. 이 한 줄을 실행시키면 헬로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고 줄바꿈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실행시키면은 여기 %d 역슬래시 n인데 이게 서식 문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따옴표를 닫고 여기 따옴표를 닫고 콤마를 찍고 1, 2, 3, 4를 적어요. 그러면 1, 2, 3, 4가 이제 정수잖아요. 그래서 정수를 이 자리에 출력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 2, 3, 4가 출력이 되고 1, 2, 3, 4가 출력이 되고 줄바꿈을 시켜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네, 왜 %d냐면 %는 그냥 외워주셔야 되고요. d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시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진수 형태로 출력을 하겠다. 나중에 보면은 뭐 팔진수해서 퍼센트 5인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진수 출력도 되고. 그래서 십진수 데시멀을 쓰면은 그냥 십진수 그대로 출력을 시켜주고 줄바꿈을 시켜준다. 네, 여기 %d가 두 번 쓰였는데 이거는 정수 두 개를 출력할 거란 얘기고요. 정수 두 개에 10, 20을 각각 출력을 해줄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0 쓰고 띄어쓰기에 10 줄바꿈. 그래서 보면 10, 20 줄바꿈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리턴 0은 안 써도 되고요. 네, 질문은 조금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이따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캔F 함수인데 얘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내가 원하는 숫자를 코드가 입력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려면 여기는 앞서 설명했고 int num이라는 게 이제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 형태의 변수를 쓸 건데 그 변수 이름은 num이라는 변수. 그러니까 num이라는 정수 형태의 변수를 내가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선언을 먼저 해야지 scanf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이 문장은 키보드로 어떤 정수를 입력받아가지고 그걸 num에 저장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제가 실행시키면 딱 여기서 제 입력을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입력으로 뭐 1, 2, 3을 주면은 그러면 그 num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저장되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scanf 함수는 printf 함수랑 다른 게 여기 %를 항상 추가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주입식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막 변수의 주소 할당 그런 거랑 관련된 거라서 자세한 거는 그냥 검색해보면 쉽게 설명해 주니까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 그냥 1년 정도 썼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printf 함수에 한 번에 두 개의 숫자를 출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scanf 함수도 두 개의 숫자를 한 번에 입력받을 수 있어요. 보면 %d, 띄어쓰기 %d가 돼 있는데 이거는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을 받겠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d 막 다시 %d 이러면 다시 이 기호를 입력해줘야지 그걸 기준으로 두 정수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 실행이 되면은 제가 뭐 1, 2, 3 띄어쓰고 스페이스 4, 5, 6 이러면 1, 2, 3이 여기 %d 그러니까 A에 들어가고 4, 5, 6이 두 번째 %d 그러니까 B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따봉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민동규님이 열혈시 앞부분만 담가봤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김성호의 열혈시 프로그래밍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조금 비싸긴 한데 사시면 진짜 후회가 없는 책이에요. 저도 제 바로 오른쪽에 꽂혀 있고요. 만약에 지언어를 되게 마스터했다 그런 분들은 윤성우의 열혈 자료구조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것도 사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오류가 나면 항상 여기서 오류가 나고 여기서 F 안 치고 세미콜론 안 하고 여기서 오류가 난다 했는데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스캔F에서 N%를 안 쓴 이 오류가 정말 많이 납니다. 실수죠.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서 아직도 네,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되게 처음에 항상 뭐만 하면은 에러 뜨고 경고 떠서 좀 혈압 오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겪는 증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석의 중요성인데 주석이라는 게 그냥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코드에 쓰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아무렇게나 그냥 쓰면은 내가 설명하려는 글도 막 컴파일, 막 컴퓨터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오류가 나거든요. 왜냐면 영어만 써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어가 등장하면은 컴퓨터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얘는 너가 처리할 필요가 없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씁니다. 슬래시 두 개를 치면은 그 뒤로 한, 한 문장이, 그러니까 한 줄이 통째로 이렇게 무시가 되고요. 여러 줄을 무시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막 앞뒤로 이렇게 막아주면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쌩까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게 제가 심심해가지고 그 뭐지 다항식 정적분 계산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슬래시 두 개 하고 모시기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 슬래시 별 하고 별 슬래시해서 얘네 무시시키고 그랬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막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자기가 뭘 하고 있나를 까먹을 때가 많아요. 어, 어, 근데 좀 끊긴 것 같은데 주석을 왜 해야 되냐면 자 코드가 길어지면은 내 뭐 변수들을 선언하고 그랬는데 이걸 왜 선언했지 막 이게 어디다 쓰이는 거지 이런 되게 자주 까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코드를 쓴 이유는 아 이러려고 코드를 썼다 이런 걸 설명해 주려고 뭐 제가 이해하기에도 그렇고 남에게 설명해 주기에도 되게 편히 해가지고 저는 주석을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는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전기전자공학부 2학년 2학기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거기서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주석을 엄청 많이 달았고 이것도 2학년 2학기 디지털 시스템 실험할 때 베릴로그라는 언어를 주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되게 언어들이 어려워서 제가 쓴 것도 나중에 보면 막 이해를 못한 게 많아서 그리고 어셈블리 이건 3학년 1학기 컴퓨터 구조에서 프로젝트가 나와서 한 건데 네, 컴퓨터 구조들을 수강하시고 싶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백준 온라인 저치라고 줄여 써서 보통 BOJ라고 많이 쓰거든요.
네, 이거를 회원가입을 네, 무조건 하세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을 보면 기본은 배웠는데 응용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네, 저도 당연히 그랬는데, 그냥 여기 되게 문제들이 많아요. 이거를 풀고, 그러니까 코드를 제가 짜가지고, 코드를 여기다 올리면, 이게 막 채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해보시면, 네, 그냥 실력자가 됩니다. 저도 막 시연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이때 넘어갈 때였나 봐. 정말 매일 2달 동안 매일 최소 한 문제씩 두 문제씩은 풀었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를 푼 게 엄청 네, 코딩을 잘하게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네, 꼭 회원가입하셔서 문제 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제 아이디가 브라이언 0926인데 이거 막 잘하면 친구 추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수업 마무리하고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명을 조금 빨리 해볼게요. 변수의 선언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int num 세미콜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num이라는 이름에 정수형 변수를 내가 쓸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걸 한 문장 띡 써야지 num 가지고 막 제 변수를 가지고 놀 수 있고요. num은 20 이걸 쓰는 게 수학에서는 막 x는 2 이러면 뭐라 하지?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등호랑 코딩에서의 등호랑 다른 거예요. 왜냐면 코딩에서 넘은 20 이러는 거는 내가 넘에다가 넘이라는 변수에 20을 이렇게 저장하겠다 이런 문장이어서 그러니까 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막 그냥 출력을 해보면 막 이상한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막 마이너스 8610, 28, 막 4 이런데 의미가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0으로 초기화 해준다고 하거든요. 20을 저장해준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이 자리에 넘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준다. 넘이 지금 20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20을 출력해주는 문장입니다. 시언어에서 는은 대입을 의미하고 지금은 선언과 초기화를 따로따로 했는데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할 수도 있거든요. int age는 20이라고 쓰면은 내가 age라는 변수를 쓸 건데 이거 초기값을 내가 20으로 설정할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료형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정수형 변수랑 실수형 변수로 나뉘거든요. 근데 char 이 친구는 문자를 저장해요. 문자 한 개를 막 알파벳 이런 거 저장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ASCII 코드라는 게 있는데 문자에다가 막 번호를 매겨가지고 어, ASCII 코드를 A 잠시만요. 이제 알파벳 소문자 A가 ASCII 코드가 97이네요. 내가 입력으로
A라는 입력을 줘도 컴퓨터는 얘의 ASCII 코드 값인 97을 저장해버려요. 왜냐면 컴퓨터는 숫자 체계로 되어 있는데 문자가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되게 혼란스러워지니까 네, 그런 코드표를 활용하고요. 딱히 초보 단계에서는 굳이 몰라도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int, 얘는 인티저, 정수를 저장하는 친구고요.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래요. 2억, 2억인가? 네, 아마 21억인가 2억인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int는 범위가 저렇고, 롱롱 int는 더 큽니다. 그리고 아까 서식 문자 인티저에는 %d를 썼는데, 차에는 %c, 앞에 c를 따가지고 c를 썼고요. 그 캐릭터의 앞에 차를 딴 거예요. 그리고 롱롱 인트는 인트보다 길다 많이 길다 해서 롱롱 데시멀 해서 LLD를 써줍니다. 실수형 변수는 진짜 말 그대로 정수뿐만 아니라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건데 2.1457 이런 것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로트는 %f를 쓰고 더블은 %lf를 쓰는데 얘도 롱 플로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로트보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로트를 싫어해서 무조건 더블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수의 자료형이 어드밴스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티저가 4바이트라고 했는데 1바이트가 8비트다 보니까 인티저는 32개 비트를 쓰고 있어요. 31, 30, 29에서 0번 비트. 이제 여기에 각각 0이나 1, 0이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00부터 1111까지 총 2에 32가지의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0부터 2에 32 빼기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음수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거부터 이렇게가 범위입니다. 인티저는. 그래서 실제로 2에 31승 빼기 1 계산해보면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냥 교양 지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실수형 변수에서는 이 바이트를 어떻게 쓰냐 그거는 제가 듣지 말라고 한 컴퓨터 구조 19년도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냥 이대로 유튜브에 치시면 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링크를 그대로 치시면 어떤 동영상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26분 13초부터 재생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로 쓰고 그 다음 8개는 지수 가지고 그게 10의 몇 승인지, 10의 마이너스 3승인지, 12승인지 그런 걸 쓰고요. 시그니피컨트는 1.2345면 이런 친구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진짜 몰라도 되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버플로우라는 게 인티저 범위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21억이 21억이 되게 큰 숫자는 맞는데 막 코딩 하다 보면 가끔 넘어가거든요. 특히 팩토리얼을 쓸 때는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이제 12에서 13팩을 가려면 곱하기 13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끝자리는 항상 0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4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삐꾸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은 13팩이 막 61억, 60억 정도일 텐데 아까 말했듯이 인티저는 21억까지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허용 가능한 값을 초과해버려서 이 뒤로 쭉 에러가 나거든요. 팩토리얼인데 마이너스 나오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int보다 조금 더 값의 저장 범위가 큰 롱롱 int로 바꿔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티저를 썼다가 롱롱 int 그리고 %LLD를 써주면은 이렇게 그냥 제대로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코딩을 하는데 출력을 해봤는데 막 이상한 숫자가 찍혀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버플로우 자료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초기화를 안 해서 내가 변수를 이렇게 쓰겠다고 초기화 선언을 했는데 이 값에 뭐 어떤 값을 저장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이상한 값을 막 저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데 아마 코딩을 하다가 이상한 숫자를 보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일 확률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 와이파이 연결이 항상 이상해가지고 잠시 끊겼습니다. 네, 마저 말하자면은 값이 이상하면은 이 두 가지를 의심해 보자. 네, 끝입니다. 많이 남았네요. 아마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9시에 가야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냥 가고 싶은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연산자인데 여기 는은 제가 앞서서 대입하는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별표, 곱셈, 나눗셈, 퍼센트. 이 퍼센트는 아마 코딩할 때 처음 보셨을 텐데 나머지를 구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가 나누기를 설명을 안 했는데 느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대입해라. 그러니까 넘의 변수에다가 10을 대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하기는 그냥 진짜 더 합을 계산하는 거. 숫자와 숫자의 합을 계산해서 8이죠. 그러니까 8을 넘에다가 는 대입해라. 또 끊겼네. 네. 5 더하기 3을 계산을 해서 넘에다가 대입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빼기도 그냥 마찬가지로 뺄셈 계산하시면 되고 곱셈은 두 값의 곱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좀 특별한 게 아까는 숫자와 숫자의 연산을 했는데 지금은 변수와 숫자의 연산을 했어요. 이것도 괜찮거든요. 수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x는 x 곱하기 2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코딩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넘에 있는 값을 지금 8이죠. 8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다시 넘에다 저장해라. 그러면 넘이라는 변수에는 16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나눗셈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심지어 변수와 변수의 연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은 넘 곱하기 넘. 네, 인터넷 연결이 한 번만 더 끊기면 공유기를 박살내던가 어쩌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겪던 일이라 괜찮은데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직 뭐 인터넷 발전하려면 많이 먼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퍼센트는 네, 퍼센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를 오른쪽에 있는 수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16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1을 여기가 이제 1인 거죠. 1을 놈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막 이런 문구들을 아까 썼는데 A라는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간지나게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A, A에다가 B를 더해서 다시 A에다 저장하겠다. 이 문장을 A 플러스는 B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원리는 저도 모르겠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약속이겠죠? 되게 은근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가감소 연산제인데 얘네가 되게 유용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반복문을 배울 건데 거기서 되게 이상한 문장 하나를 볼 거예요. 뭐냐면 뭐 되게 기괴한 문장 하나를 볼 건데 여기 보면 뭐 앞서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내가 i라는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를 했죠. 그러니까 i는 0인 상태인데
얘를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i는 9까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 뿔뿔, i를 하나씩 증가시킬 거다. 1, 2, 3, 4, 5, 6, 7, 8 해서 9까지. 그리고 10이 되면은 또 끊겼는데, 10이 되면은 이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되고 다음 시간에 조건문이랑 반복문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 멘탈 나가실까 봐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네, 넘뿔뿔 이거는 넘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얘는 넘은 넘 플러스 1 그리고 넘풀는 1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제가 글씨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종이에는 글씨를 잘 쓰는데 아이패드가 강화유리 필름이라서 이게 안 써지거든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넘의 값을 1씩 감소시키는 거. 네, 이거는 카운팅, 반복문 등에 주로 활용되고요. 반복문은 설명드렸는데 카운팅은 뭐냐면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소수의 개수를 찾아라 하는데 입력으로 이런 게 주어져요. 그러면 반복문을 써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면 얘는 지금 소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0. 그 다음에 이게 소수면 인수월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이제 0에서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에서 2가 되고 얘는 이제 소수가 아니니까 패스를 시켜주고 5에서 3이 되고 패스하고 7에서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나씩 올려야 될 때, 그러니까 숫자를 세야 될 때 이런 문구를 써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답을 셀 땐 아니지만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나중에 좀 고수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막 링키드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링키드 리스트에서 노드의 개수를 쓸 때 delete 노드라는 함수를 한번 실행하면 지금 갑자기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어리둥절하실 텐데 흘려 들으셔도 그냥 음소거 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다가 제가 이거를 딜리트 시켰어요. 그러면 number of node에는 아, number of node에는 3이 되어 있다가 이제 이거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을 시켜줘서 왜냐면 딜리트를 했으면 노드 하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3이 막 2가 되고 그걸 함수 내에서 구현을 하시면은 네, 자료구조 프로젝트 하는데 괜찮을 겁니다. 네, 다시 뉴비의 세상으로 돌아와서 관계연산자를 설명할 건데 9시가 됐는데 이거 네, 뭐 튀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을 느리게 해서 드린 거니까 네, 뭐 아무도 안 튀시네요. 되게 성실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서 나오고 말하기 무섭게 한 분 나가신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녹강으로 마저 들어주셔도 괜찮으니까 네, 편하게 나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계연산자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도 그냥 티셔도 되니까 네, 편하게 들어주세요. 관계연산자는 그냥 말 그대로 배소와 동등의 관계를 따지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N1이 N2보다 작은가? 그러면은 만약에 작다 그러면 true, 그러니까 1을 반환하고요. if false 아니면은 false를 반환합니다. 얘네는 보통 조건문에서 자주 쓰여요. 조건문에서 조건으로 활용이 돼가지고 네, 그냥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 얘는 아시겠고 이제 이 친구가 중요한데 수학에서 동등의 표시를 나타내는 게 는이잖아요. 근데 코딩에서는 는은 그냥 대입으로만 쓰이고 는을 해야지 같은가를 물어보는 연산자예요. 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동규는 바보 이렇게 쓰는데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동규 넣는 바보 뭐 이렇게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가를 물어보는 거는 넣는 이것도 자주 실수를 하셔서 항상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가를 물어보는 거는 느낌표 는입니다. 이것도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느낌표 는 같지 않다. 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N1이 N2보다 작거나 같은가를 물어보는 기호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아직 없습니다. 이해력이 다들 좋으시네요. 네, 다른 한 분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녹강 보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그냥 바로 카톡으로 문자 주세요. 저는 시간이 네, 비교적 남아 돌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해 주는 걸 좋아해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꺼졌는데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는 들리는데 네, 참 이게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사망연산자 이것도 어드밴스드라고 적혀 있어서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는 모르셔야 됩니다. 아마 이 조건문을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라서 조건문을 알고 함수, 재기함수 이런 걸 아는 분들만 들으셔도 됩니다. 사망연산자가 뭐냐면 if, else, 그러니까 if 막 코딩 하다 보면 if, else, if, else, else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딱 if랑 else 이거 두 개 쓸 때만 사용 가능한 건데 조건문과 비교연산자가 포함된 문장을 짧게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함수, 제기함수의 리턴문에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 좀 멋있어가지고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쓰고. 팩토리얼 함수를 구현할 때 이제 초기 조건, 종결 조건이죠. 이 제기함수를 끝내버릴 수 있는 초기 조건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n은 1이면 1팩은 1이니까 1을 반환하는데 1이 아니라 3팩을 구해야 된다면은 이걸 3 곱하기 2팩 그리고 2팩도 2 곱하기 1팩까지 간 다음에 얘는 1이니까 6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팩토리얼 함수 코드죠. 근데 이거를 하나 한 줄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뭔가 값을 리턴을 할 건데 n이 1이면 너 n 1이야? 그러면 맞아. 그러면 1을 리턴하고 1이 아니야. 그러면은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이렇게 반환을 한다. 네, 은근 문장은 자체는 되게 기괴한데 해석해보면 별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요즘은 자주 안 쓰는 이유가 별로 가독성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네 줄을 쓰더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네, 질의응답 타임인데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음, 혹시 출력 뭐라도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라고 한 이유가 그냥 C 언어 코딩만 할 거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만 써도 되고, VS 코드는 제가 주석에서 보시면 여기 글씨체랑 다른데, 이게 VS 코드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C 언어도 되고, 베릴로그도 되고, 어셈블리도 되고, 막 그런 거라서, VS 코드를 쓰고 계시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이 문제들을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혼자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제가 이거 코딩한 거를 C 파일로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코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코드를 작성해보자 이랬는데 두 변수에 저장된 값을 서로 바꿀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코드를 작성하진 못하더라도 생각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네, 생각을 해보시고 코드를 작성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6번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은근 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길래 그냥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이거는 밑에 써놨다시피 if문이랑 조건문이랑 반복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 푸셔도 됩니다. 그냥 혹시나 세미나가 너무 심심하거나 인생이 심심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문제 읽어보시고 고생했네 이런 생각 한 번만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네, 제가 숙제를 내주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너무 쉬운 거밖에 안 배워서 내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숙제가 나갈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개도 아니고 최대 2문제 이 정도만 나가니까. 그리고 솔직히 안 해도 제가 뭐라 못하니까 그냥 편하게 힘이나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 아까 백준 온라인 줬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구글 바로가기에 여기 백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 하도 옛날에 자주 들어가 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 아마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는 까먹었지만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 아이디를 누른 다음에 아이디를 누르면 별게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2달 연속으로 찔끔찔끔 문제 푼 게 나온 거고요. 그 설정에 솔브드 H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되게 간단하게 뭐 연동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문제들의 난이도를 볼 수가 있어요. 새싹 이런 거는 되게 쉬운 것들. 이거요. 브론즈 5, 브론즈 4. 제가 롤은 안 하지만 롤의 승급전이라는 게 있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5가 제일 낮은 거. 하다 보면은 어, 브론즈 4 이런 것도 막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실력이 뭐 브론즈 5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이게 진짜 브론즈 3이라고 하는데 브론즈 3이라고 해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오래 놀았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꼭 높은 거 도전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거 쉬운 것부터 도전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 되게 어려운데 되게 양심은 없지만 1010번인데 이거를 그냥 백준 1010 치면은
네, 고수분들이 다 풀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보고 스스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코드를 봐서 베껴서 내기만 하면은 네, 고려대생이라는 타이틀에 조금 부끄러운 행위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해야지 이제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랭킹에 가시면은 아니, 어, 여기 오른쪽 위에 아이콘에서 자기 프로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고려대학교 이메일로 인증을 하면은 이렇게 소속이 조금 멋있게 떠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아이디가 이건데 제가 푼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 넘어갈 때 풀었는데 제가 그 커먼 컴퓨터 언어 및 실습 C언어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포인터랑 자료 구조를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푼 거니까 뭐 자신이 배열, 조건문, 반복문 이 정도만 안다고 해도 그냥 제 프로필에서 아,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었나 보시면 이제 유형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프로필에서 뭐 구현, 얘가 무슨 구현 문제를 풀었지 보면은 막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행렬 곱셈 이런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걸 풀어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 그냥 검색에다가 브라이언 공구 이육 치면은 사용자 하나가 뜨는데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그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분은 네, 우리나라 랭킹 1등인 분인데 카이스트 경기부하고 MIT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라이벌 등록이란 걸 하면은 약간 친구 추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랭킹에서 라이벌에 들어가면 약간 친구 추가 느낌으로 여기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뭘 풀었지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네, 시간 되실 때 라이언 공부해요. 어, 이제 라이벌 등록하시면은 제가 어떤 문제들을 풀었는지 이때 이후로 그냥 손도 안 댔네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포인터랑 자료 구조 들어간 건 손도 안 댔거든요. 보시면 자료 구조 세 문제, 포인터 문제는 아예 없고 그래서 포인터랑 자료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시간으로 20분이나 남았는데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회의 종료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